이단 사이다. CBS는 신천지아웃 캠페인 이단 보도 등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찬양의 꽃다발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의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치른 결혼식과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집회에서 발언한 이혼에 대한 숨겨진 의미, 그리고 이만희 교주 선친묘에 있는 비석에 새긴 글자 후인의 의미를 신천지 요한 집화장은 후대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석은 왕후후 사람 인자로 왕후의 뜻을 담아 새긴 것이라 사실 등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이 결혼식도 하고 선친 묘소에 가서 인사도 했는데 혼인신고는 어찌 했는지 궁금해요. 유천순 본 부인과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들 둘 사이에서도 혼인신고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어찌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만희 교주가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네. 처음에 결혼을 한 적이 없다. 유천순 본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던 이만희 교주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고 보니 유천순 사모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유천순 본 부인과 혼인 신고가 돼 있었군요. 아니 그럼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혼인 신고는 왜 한 건지 그 이유를 물었을 텐데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그 이만희 교주는 그 유천순 할머니라 그러죠. 할머니. 네. 할머니라는 단어가 아닌 할머니가 스스로 네. 혼자 가서 혼인 신고를 해버렸다. 그래서 음. 각자 이제 이혼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네. 1년 후에 유천순 본 부인과 이혼을 하고 김남희 전 원장과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또 약속하는 답변을 합니다. 사실은 이 할머니가 자기 스스로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해서 자기하고 각자 이혼장을 각자 가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도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뛰어나네요. 이만희 교수는 순발력이. 이제 1년 후에는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지켰을 리도 없잖아요. 네, 지키지 않았죠. 네. 거짓말도 자주 하면 늘어난다는 말처럼 이만희 교주는 김남희 전 원장의 딸과 만난 자리에서 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김남희 전 원장을 만민의 어머니로 말을 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이만희 교주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보여줄 때는 김남희 전 원장 딸이 결혼하면 네. 6, 7개월 내 자신이 이혼하고 김남희 전 원장과 10월에 결혼한다는 등 그때그때 말을 바꾸고 둘러대는 그 사기꾼의 전형적인 이 태도의 모습들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네. 딸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거기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 후에 우리는 결혼을 한다. 저렇게 그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만희 교주라는 이 사람 자체는요, 말과 행동이 너무 틀린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가 친필 서신에 직접 썼군요.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라고. 근데 결국은 혼인신고가 그대로 돼 있으니 이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이 같이 살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 김남희 전 원장이 소유하고 있던 계룡 아파트에서 살다가 설악면 신촌리 지역에 5억짜리 집을 계약해서 살게 됩니다. 네. 그때 김남희 전 원장은 과천시 문원동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설악 지역의 그 집과 맞교환해서 이 설악에서 신혼집을 차리는 네. 그런 아니 맞교환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김남희 전 원장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마침 좀 아는 지인이 동생이 그 설악에 그런 집이 있는데 이제 한 5억 정도 대출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 지경에 왔다. 저는 그때 이제 과천 문원동에 그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조건을 제시했죠. 이렇게 제가 5억 대출을 안고 저의 그
3층에 있는 넓은 평수하고 이렇게 좀 교환을 하고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가 이제 수용이 돼서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했던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설악에 함께 거주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만희 교주하고 제가. 네, 지인이 갖고 있던 5억짜리 대출이 있던 집과 김남희 전 원장의 3층 다세대 주택 하나를 교환했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았던 집도 이만희 교주가 산 집이 아니라 결국은 김남희 전 원장의 집이었던 거네요. 네, 김남희 전 원장은 이만희 교주가 말씀만 가르치는 분으로 생각하고 네. 돈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이런 그 생각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비용을 본인이 다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 집화장들이 또 돈을 싸들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네. 이 사람이 또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후에도 김남희 전 원장의 개인 사유지를 신천지가 점유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내용 증명까지 보낸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역사에서 이렇게 돈을 쓴다고 했는데 보면은 어떤 이제 집화에 사고가 났다. 집화장이나 뭐 어떤 담임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요. 막 욕을 하면서 너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그러면 다음날에 이제 돈 싸갖고 와요. 그러면 그 아무 일도 없었던 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금방 쫓아낼 듯이 뭐 욕하고 그러다가 그런 모습을 참 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처럼 많이 보고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설악에는 5억짜리 집. 이곳이 그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이 물고기 잡고 엉덩이를 두들기며 식사를 하며 지내다가 카메라에 찍히게 된 그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찍힌 건데요. 네. 뉴스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척추 협착증 증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사실입니다. 그 영동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을 2달간 한 후 치료가 되지 않아서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대수술을 합니다. 그때가 2010년도입니다. 네, 이때 김남희 전 원장이 이만희 교주 부인의 위치에서 수족 역할을 한 네,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 다른 병원을 상의하던 중 광주 베드로 지파 신도 중 한 명이 광주에 있는 이 대학병원을 소개해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저가 보호자로서 수술할 때도 그 보호자란에 부인이라고 이렇게 적었고 또 조대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사진. 굉장히 꼬챙이처럼 말랐네요. 네, 그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만희 교주는 죽음의 공포에 조금은 두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심경의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이 수술 이후 이만희 교주는 어땠나요? 네, 그때 이만희 교주가 죽음의 공포를 가장 아주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청평에 이 박물관 자리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신천지 해심자들 속에서 이만희 교주가 부활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아마 이 큰 수술 후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으로 이렇게 미혹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는 그 김일성과 통일교 문선명 시신이 청평에 있는 그 청정궁 박물관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후를 준비했던 건데 이게 이제 청평 박물관인 거죠. 박물관에 네네. 자신의 시신을 안치하고 신천지 신도들이 와서 보도록 하기에 이렇게 만들라라는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한 것도 김남희 전 원장 폭로에 들어 있습니다. 또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박물관조차 짓는 것조차도 자기 그 총회 재산이나 이런 거로 절대로 짓지 않겠다. 저보고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죽음을 대비한 그런 박물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유리관하고 이제 강력한 방부제 있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후에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아요.
청평박물관도 그렇다면 이 김남희 전 원장의 사비로 지금 지은 거죠? 네, 지금 김남희 전 원장의 고백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만희 교주가 김남희 전 원장의 사비로 지을 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이만희 교주가 전적으로 그 김남희 전 원장을 의지하고 사기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자기의 그런 사비와 자기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은 손해를 보지 않고 네. 김남희 전 원장을 이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광주에서 수술을 했죠? 네, 두 번째 수술은 그 광주의 대학병원 그 주치였던 그 신모 원장이 광주 터미널 근처 모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이목이 끌리고 또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는데 네. 급히 새벽에 서울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해와 달도 보이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지금의 연수원은 어떻게 준비를 한 건가요? 이만희 교주가 어느 날 자신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물 그리고 바위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궁전을 짓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역에서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네. 국제청신병원 7층에서 땅을 가리키면서 저기를 가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국제청신병원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통일교 재단 병원입니다. 고성 이 연수원도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네. 친척이 소유했던 것을 매입한 거죠.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청신병원에 그 청평에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7층에 올라갔는데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땅이 아주 참 옴상하니 좋으니까 그리고 꿈에 본 그 환경하고 너무 이제 닮았다는 거죠. 하긴 이제 제가 어떻게 했어든지 그 땅을 샀어요. 네. 무엇을 좀 해놓잖아요, 제가 완벽하게. 네. 그럼 돈 조금 집어넣고 그거를 완전히 다 가져갈 그런 계산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신천지 건 내 거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모든 것을. 이만희 교주 꿈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꿈에서 봤다고. 네, 네. 그렇죠. 고성 연수원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의 아방궁이다라는 소리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다면 김남희 전 원장이 탈퇴를 하게 된 건가요? 그동안 계속 자기의 사비를 들여왔는데 고성 연수원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이 땅을 살 때 지금까지 든 돈보다 네. 더 많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짓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크게 만들자고 이만희 교주가 계속해서 간섭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돈이 들어가는데 무려 100억 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신혼집인 설악 청평박물관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신의 비용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본인은 했기 때문에 네. 힘들게 이제 지었던 부분인데 이만희 교주는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관여를 하고 힘들게 많은 요구들을 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성 연수원을 지어 놓으니까 건축비라고 이제 돈을 몇 푼 이렇게 지어주고서 그 연수원의 지분 절반을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뒤에 그 고성 연수원과 관련해서 의미하는 말들이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네. 고성 연수원을 이제 짓고 나니까 그 규모가 원래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오해와 음해의 말들이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신천지 자금이 김남에게 흘러 들어왔다. 무슨 김남이가 후계의 구도를 시작했다는 등 저는 뭐 상상도 못할 그런 말들이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음해하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김남희 전 원장은 그렇다면 이만희 교주에게 자신이 음해를 받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소문이 퍼지자 김남희 전 원장은 이만희 교주에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네, 했군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짝이고 아내라는 사람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대로 밝혀주라고 네.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만희 교주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마다 이제 이만희 교주는 억울한 거 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달래는 임기응변의 태도를 보여서 그 모습을 김남희 전 원장이 보고 이상하다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누군가가 김남희 전 원장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그런 의도를 가진 엄청난 계략이라고
생각을 갖게 돼서 천지일보 이 모 사장과 이 억울한 것을 천지일보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네.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폭로를 합니다. 네. 그 맨날 총회에다가 얘기는 하는데 지금 예. 제가 그 예. 주변에 누가 지금 있으니까 이게 자꾸 제보가 나가지 저 않느냐. 변호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잘못된 내용들을 자꾸 네. 이렇게 퍼뜨리고 그러니까 대충 자기도 제가 살 수가 주워 있어요? 들은 내용. 사장님, 제가 어떻게 내가 아무튼지 이거 큰 진통이 나야 돼. 제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천지일보 측에서는 신천지와 연관성을 부인해 왔잖아요. 근데 신천지와 천지일보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 후에 김남희 전 원장의 문제가 어때요? 해결됐나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개석상에서 김남희 전 원장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혔다고 합니다. 세계의 가정을 위해서, 모든 세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저의 사재를 털어서도 이 평화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나 꼭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지만 저에게 남는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입을 크게 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일해왔던 소중했던 건물도 팔았고 땅도 팔았습니다. 그래요. 김남희 전 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밝혔음에도 신천지를 탈퇴했다는 건 이 문제점이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탈퇴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김남희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한 음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만희 교주가 4천억이 필요하다. 또 1,000억을 가져와야 한다는 네.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4천억 요구, 1,000억 요구에 대한 증거 자료가 어때요? 제시가 됐나요? 이만희 교주 친필 사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네. 집을 나갔더니 이만희 교주가 돌아오라고 전화로 외원을 하는 또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요. 네. 온갖 부끄럽고 달콤한 소리를 해대면서 네. 여보 돌아와요. 그렇죠. 그랬었죠. 네. 네. 돌아오라고 하고 네. 용서만 빈 것이 아니고 무릎까지도 이만희 교주가 꿇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김남희 전 원장 이건 완전히 결혼 사기를 당한 거다. 종교 사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갑자기 4천억이 필요하니 저보고 1천억 원을 마련해 오래요. 얼마나 괴롭히고 저를 그 강요를 하는지. 그럼 저보고 신천지의 그 신도들한테 가서 돈을 걷어오라는 건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저 형편을. 그렇죠. 옆에서 다 보니. 자기 나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옷을 해 입어라, 신발 사 신어라 돈을 줬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응? 정말 모든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돈 1천억 해 오라는데.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거든요.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애원하는 거예요.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 형이 돌아와요. 우리 인정합시다. 정말 내가 모든 걸 잘못했더니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맞겠죠? 그 용서만 비나요? 무릎도 꿇었는데요. 하나님이란 사람이요. 네네. 잘못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완전 이거는 결혼 사기, 종교 사기잖아요. 네. 완전한 폭로를 했군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다라는 김남희 전 원장의 이 폭로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 사실들을 신천지 신도들도 좀 깨달아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에 대한 실체가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네. 이 시점이죠. 신천지에 빠졌던 이들이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는 사실을 하루라도 조속히 빨리 깨닫고 다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단 사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 할게요.